태풍 타파는 세력이 약화한 채 빠르게 동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여전히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김진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태풍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고요? 세력이 약화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태풍 타파는 현재 세력이 중형급에서 소형급으로 크기가 굉장히 줄었고요. 또 강도도 강한 중형급이었는데 그 중간 단계의 중형급 태풍으로 한 단계씩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를 지나서 부산으로 갈 때보다는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속도도 무척 빨라졌습니다. 초속 39m에서 시속 60km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울릉도 독도 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포항이 굉장히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두 시간 내에 포항 지역도 바람이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부산 쪽에 좀 치우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 태풍이 약간 일본 쪽으로 좀 치우쳐서 진행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 대마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본 대마도도 어쨌든 섬적이고 대마도를 태풍이 통과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고요. 급격히 약화되면서 속도도 빨라지면서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겁니다.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태풍 특보도 해제된 곳이 많다고 하던데요. 어디가 해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쪽을 통과를 하고 있고 부산 쪽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남해상을 지나서 동해로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거의 해제됐고 지금은 동쪽 지역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보 그래픽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나오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주도와 호남 지역은 완전히 벗어났고요. 충청도 지역도 태풍주의보였는데 태풍주의보가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주도와 해안가 쪽으로는 강풍주의보 정도만 남아있지 태풍주의보는 다 해제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영동 지역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의 부산에 가까이 붙어서 지나간다면 영동 지역도 내일 새벽까지, 오늘 새벽까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지역이었는데 태풍이 약간 누운 상태에서 울릉도 독도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영동 지역의 태풍특보가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 쪽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남아있고요. 또 울릉도 독도 지역도 태풍 경보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지역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울산 쪽은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김진두 기자와 이야기를 할 때는 울산 태화강에 범람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천 범람이나 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태풍이 2016년 우리나라를 통과했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태풍 차바와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사했습니다. 태풍 차바 때는 울산 태화강 범람 사고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이번 태풍도 그럴 우려가 컸습니다. 부산 쪽에 가까이 접근했다면 충분히 해일을 일으키거나 또는 태화강 범람 사고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쪽으로 좀 치우쳤고요. 대마도를 지나면서 굉장히 세력이 약화됐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울산 태화강 범람 사고, 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해일이나 하천 범람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인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지역이 바로 경북 동해안 지역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가 가장 주의해야 될 시기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앞으로 1시간 정도 뒤면 바람이 많이 약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무척 빠른 속도로 태풍이 북동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경북 동해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포항 중계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비바람이 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1시 뉴스에서 다시 포항을 연결할 텐데 그때는 1시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질 거고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아마 태풍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에서 영향에서 빨리 속도로 벗어나고 대신 강풍주의보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큰 위기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가 위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울릉도 독도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울릉도 독도가 오늘 새벽까지는
계속해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지역은 울릉도, 독도입니다. 예, 앞으로 한두 시간 오늘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중계를 봤지만 이번 태풍이 사실 비태풍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봤지만 바람도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바람도 이번 태풍에서 무시할 수가 없죠. 우선 지난번 태풍 링링이 서해로 통과를 했거든요. 서해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바람 태풍이었습니다. 바람이 무척 강했죠. 전남 흑산도에서 초속 54.4m의 돌풍이 관측이 됐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풍 가운데 5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태풍도 바람은 강했습니다만은 링링보다 강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된 것이 전남 여수 지역이었는데 초속 42.2m였습니다. 그보다 바람은 약했죠. 대신 비가 무척 셌습니다. 전남 제주도 지역에는 7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다른 남해안 지역에도 300mm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 타파는 바람보다는 비가 강했고 하지만 바람도 못지않게 강했고 또 그 바람이 도시 지역을 통과하면서 빌딩풍이 되면서 초속 45m, 50m에 육박하는 바람 때문에 많은 시설물 피해까지 안겨준 비와 바람이 강했지만 특히 바람보단 비가 훨씬 더 셌던 태풍이었습니다. 예, 정말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는 태풍 앞으로도 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태풍이 많았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6개나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태풍이 왔던 것은 7개였는데 이미 70년 정도 전 1950년도와 1959년도에 7개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게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이번엔 태풍 타파까지 모두 6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면서 역대 영향 태풍 3위에 올랐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태풍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물론 10월 하순으로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 기압계 배치상 태풍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근처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두 시간 오늘 새벽 계속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태풍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